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총선 부산이 말 그대로 디비졌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으로 불려온 부산 지역 18석 중 더민주가 5석을 차지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박재호 더민주 부산 남구을 당선인을 전화로 연결해 당선 소감과 의정 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이 몇 번째 도전이셨죠? 세 번을 떨어지고요. 네 네. 번째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4수 만에 당선이 되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럼 몇 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2004년도에 첫 출마를 했는데요. 네. 2000년부터 이제 남구의 푸른 연대라는 것을 조직을 만들어서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 모임을 시작으로 한 거 보면 남구에 16년 동안 활동을 한 셈이죠. 예, 16년 만에 결실을 맺으셨는데요. 네네. 주위에서 축하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주위 분들이 네. 뭐라고 축하하시던가요? 뭐 이번에는 될 줄 알았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예. 또 뭐 중간에는 이제 니그 말로 나가노 하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근데 이번에는 참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으셨고 또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네. 이제는 니도 한번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네. 참 많이 손도 잡아주고 해서 그게 참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 이게 방송 이게 전 세계 152개국 그리고 전국에 예, 알고 생방송이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예. 저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뭐 축하 댓글을 막 달아주고 계십니다. 네. 홍은지 님께서 너무 좋아요 하시고요. 김은봉 네. 님께서 축하드립니다 하시고 네. 서원영 님, 박재호 님 네. 대단하시네요. 네. 이런 말씀 하시면서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그리고 네. 2005년 최연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왜 이렇게 부산을 고집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네. 또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음. 또 제가 이제 YS 때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네. 청와대 이제 비서관도 했고 또 부산에서 사실로는 정치를 시작했죠. 서석재원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부산 사나이로서 부산에서 어쨌든 저 부산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결국 어쨌든 이 지역주의 극복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음. 그래 이번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제가 네. 40% 이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네. 뭐 40한 7, 8%, 9%를 받으면 이번에 저는 마지막이지만 다음에 누구라도 이제 나오면 네. 내는 토양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 소명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 그런 역사적인 소명을 네.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 오신 건데요. 네네.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모습을 지켜보니까 이번 총선이 마지막 도전이다라는 네.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도로 바닥에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지지 호소를 하셨는데 이번이 정말 예,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예, 진짜 마지막이라고 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신 가족- 거예요? 예. 가족들에게도 너무 많은 짐을 지은 것 같고요. 매번 지지해 주신 주민들에게도 참 미안코 너무 이제 자주 나오면 그것도 식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안 되면 다음에 이제 저 말고도 또 후배들이 아니습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다 돼버리고 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또 노무현 대통령께 부끄럽지 않게 난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로는 이번이 저한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참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정치가 19대 정치가 타협도 없고 네. 또 우리는 우리끼리 맨날 집안 싸움하고 이념 논쟁만 하고 음. 새누리당은 소통도 안 되고 뭐 완전히 이거는 불통이고 네.
그래서 이런 정치가 국민들에게 미안했고, 제가 정치권에 한 31년 몸담으면서 이런 정치는 처음 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족들한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는 이 지역에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라면 음. 정체된 이 진짜 용호동 왕간만 용도가 너무나 정체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발전이 아예 없어요. 20몇 년 아하. 동안. 예. 그래서 내가 그 세 가지 미안한 것 때문에 사실로는 무릎을 꿇고 음. 참 그래 했었죠. 그러셨군요.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오셨는데 이번에 당선이 돼서 정말 네, 앞으로의 부산 발전 그리고 네, 지역주의 극복에 많은 역할을 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초반에 시작할 네, 때 이번에 부산 18석 석권을 예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맞습니다. 중진의 힘을 보여주게 많이 지지해 주세요. 뭐 이런 기자회견도 하던데요. 네, 네, 사실 부산 지역 의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 조경태 의원도 새누리당으로 갔고요. 그래서 네, 네, 새누리당 쪽에서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하지만 네, 선거가 진행되면서 결과를 보니까 더민주가 5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결과 맞습니다. 좀 예상하셨나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예상을 잘 못했는데 하면서 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요. 그 새누리당이 민심의 두려움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참, 이번에는 민심이 전심이고, 참 민심이 우리가 우매하게 비이는데, 사실은 민심이 네.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음, 그 처음에 볼 때는 이래 잘 안 비던 민심이 네. 끊임없이 다니면서 느낀 게 이제 서로 이 새누리당이 오만하다, 그만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또 이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음, 들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자리가 크지도 없어요. 뭐 그래요. 일부 예. 똑똑한 사람은 서울에 가지만 남서울에서도 취업이 잘 안 되고 지방 출신들은 네. 그러면서 이 5, 60대의 좌절감 대학을 음, 졸업시켰는데도 취업을 못하니까 자기가 먹이 살려야 되고 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 때는 이제 자식들이 어려우니까 음, 이러면서 뭔가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 민심의 변화의 원동력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팟짱에서도 이번에 부산 지역에 내려가서 민심을 좀 들어봤었는데 네네. 좀 새누리당 선거 유세 현장 많이 싸늘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박민식 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왔었는데 그 시장 네,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하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리고 어떤 맞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큰 도둑놈이다, 큰 도둑놈이다라는 비판까지 하시면서 네, 새누리당에 대한 피로감, 비판의 네,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런 네, 변화의 열망 그리고 새누리당 네, 실정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게 야풍이 맞습니다. 됐네요, 부산에서. 네, 거기 이제 합해졌고 또 저희들한테 네. 지역의 밀착형으로 오랫동안 아, 고생한 우리 이제 야당 후보들에게 많이 표를 주셨고 네. 그러면서 너가 한번 부산을 한번 바꿔봐라 네. 하는 그런 경쟁도 한번 해봐라 아, 라는 그의 표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저희가 이제 전재수 후보를 만났었는데 네네. 모르시는 주민분들도 뭐 재수야 막 이렇게 부르면서 친밀감을 보이시더라고요. 네네네. 박재호 당선인도 뭐 재호야 재호야 이렇게 하면서 많이들 친밀감을 좀 보여 오셨나요? 어땠습니까? 주민분들께서? 저는 뭐 더 심했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세월이 네. 더 오래됐으니까 아, 제가 용호동 왕간만이 상가에 네. 도로가에 있는 상가의 주인은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그러세요? 뭐 3, 40분은 안 갔겠어요. 그래서 아, 저도 지나가면 저 형이 뭐 하고 있다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요? 그래 뭐 다 형 동생이고 음, 누님이고 뭐 이래 참 가정을 참 오랫동안 해와서 네. 다들 이번에 되고 나니까 참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 제가 더 잘해야 되고 음, 약속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은 아, 부담을 갖죠. 그렇군요. 이 바닥 민심과 함께 온 그 세월, 그 세월이 바로 맞습니다. 이번 당선을 만들어줬다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자, 이 문재인 전 대표의 광주 호남 방문 뭐 이런 게 네, 수도권 판세에 영향을 줬다. 그리고 호남 네, 민심을 붙잡아 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 전 네, 대표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열심히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게 네. 표심에 좀 영향을 줬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특정 후보가 네. 특정 어떤 분이 부산이나 뭐 이런 데서 영향을 줬다 안 줬다 그래 음. 표현하기보다는 네네. 어쨌든 우리 전체의 변화에서 음. 문 후보님, 전 문재인 대표. 전 예. 대표님께서 역할도 있었을 거고, 음. 또는 각자 개인적으로 네. 지역 민심이나 이런 거에 옳게 보고 그 아. 공약도 내세우고 했던 이런 것이 더 중요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음. 듭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종합적인 그렇습니다. 요인으로 예, 야권에 대한 지지가 이어졌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산 시민들의 지지 18, 음, 18석 중에 5석을 얻게 했는데요. 이런 지지가 내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잠깐의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죠.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민심이 참 무섭기 때문에 음. 이 5명이 부산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지 진짜 진실성이 와 닿는 것인지 아. 또다시 이념 싸움이나 소통 불능에 빠진 이런 짓을 할 것인지 네. 이런 거를 주민들이 유심히 보겠죠. 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네. 지금 당장 이 바람이 어떻다 이런 음. 이야기로는 무리고요. 네. 어쨌든 저희들 5사람이 참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진실성 있게 다가가고 네. 또 누구 한 명이라도 더 겸손하게 더 잘하는 것이 음. 그 민심의 동료가 계속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부산 민심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건 이 그렇죠. 당선인들의 몫이고 역할이죠. 역할이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네. 당선인님은 선거운동 하실 때 어떤 점을 좀 강조하셨어요? 뭐 약속하신 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로는 이제 부산을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주라, 아, 야당하고 네, 여당을 또 가덕도 신공항을 어쨌든 김해공항의 부하 음, 상태에서 가덕도를 만드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부산 발전이 없다. 네, 왜냐면 일자리 창출이 옛날처럼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나 또는 인가공 뭐 이런 곳이 되니까 네, 이런 걸 좀 하자. 음, 그러고 우리는 누구 눈치 보지 않는다. 음, 우리가 왜 뭐 누구 눈치 보면서 공천 받으려고 바보하겠느냐. 오히려 예, 소신 있게 해서 한 번을 정치하더라도 옳게 할게. 음, 그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우리가 또 뭐 뭘 할 거는 뭘 하고 이래야지 우리 잘못도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저는 뭐 이념의 논쟁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음, 어쨌든 시민들 민생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정당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들어가면 일목에서 만들어내겠다. 음,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잘한 거는 무조건 전폭적으로 인정한다. 아, 그럼 예, 못한 거는 바꿔야 된다. 음, 뭐 그런 공약을 하면서 제가 주민들에게 한번 기회를 줘봐라. 박지호가 31년 동안 정치하면서 나도 이런 정치는 처음 봤다. 네, 우리 쪽은 맨날 싸움하고 저쪽은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타협도 안 되는 음, 정치 처음 봤다. 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런 걸 한번 소신 있게 한번 해볼게 한 번을 하더라도 그래가고 호소를 좀 많이 했죠. 야, 뭐 진심이 어떻게 보면 응답 받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도 새누리당인데 네. 막판에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건 없으셨어요? 뭐 읍소 사실 전략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사실로는 참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예, 새누리당이고 또 네. 특히 더 이게는 이번에 당선된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지역일 겁니다. 연세들이. 아 그리고 유권자분들이요. 예, 예. 그리고 이 네. 지역은 또 이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런 지역이 아니고 이 음, 바다를 딱 막혀 있는 갇혀 있는 지역이라서 네. 그분들이 참 변화 이런 걸 잘 뭐 민감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참 이거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고 예. 그래도 진정성 때문에 저도 처음에 막판돼서는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안 이기겠느냐 좀 한 음, 10% 정도는 이래 네. 생각했는데 역시 이 조직력이나 또 음흠, 그분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들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발로 뛰어야 되고 한 사람씩 만나면서 인사를 해야 되고 네. 그쪽 조직은 오랫동안 정착돼 있기 때문에 음, 주민들을 모아라 하면 막 몇십 명씩 몇 명씩 모아버려요. 아, 거기서 이제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판에 이제 한 4% 정도 이겼는데요. 네.
이 출구조사할 때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 보고, 음, 이번에는 그런 조직력이 있음에도 내 진실성이 통했고, 내가 발로 뛰고, 그때까지 십몇 년 동안 접촉했던 것이 네. 국민들이 저를 인정했구나 하는 고마움이 있었죠. 그러셨군요. 발로 뛰는 선거 유세, 그게 조직력을 이겼다라고 예, 저희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네네. 당선인께서 트위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소통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는 이번 당선인 중 한 사람으로 저희가 보고 네네. 있는데 네. 며칠 전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늘 서민들과 함께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라고 돼 네. 있던데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방명록을 쓰신 겁니까? 제가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 봉화마을을 갔죠. 가서 예. 그거를 이제 적으면서 음, 사실로는 뭐 요새는 노무현 패권 뭐 이래 샀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나 노무현 패권 서민 인정하지 않는다. 네, 서민들을 위해서 사실로 잊고 가진 사람들은 알아서 법망 빠져나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억울한 거 이래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제도에 의해서 잘못돼서 한평생 말도 못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실용주의를 느꼈던 네, 노무현 대통령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 쉽지는 음, 않지만 네, 저는 그분의 뜻을 참 너무나 좋아하고 그 정신은 저희들이 이어나가야 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도 뭐 서민 중에 서민이지만 또 그런 네, 분들의 아픔을 너무 많이 봐왔고 느껴왔고 또 만나면서 세 번을 떨어지면서 저한테는 많은 그 떨어짐이 저한테는 서성이었습니다. 스승, 그래서 이제 예, 서민들의 마음 이런 걸 알 때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 뜻을 저는 네, 진심으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싶고 저 네, 역시도 그분처럼은 못 되겠지만 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네, 해야지 우리나라가 좀 이래 좀 안정되고 편안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맞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과하게 되면 멸한다고 네, 잘못하면 우리 사회의 붕괴점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도 좀 이제 만들어 나가고 제도나 법이 저 혼자서 안 되면 네, 4년 동안 외치면 누군가는 음, 다음에 또 뿌리를 안 내리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네, 반칙과 서민들을 위한 뜻을 서민들을 위한 이어받아. 네, 네, 서민들을 그렇습니다. 위하셨던 그 노무현 전 네,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네, 강조하셨는데요. 네, 네, 자, 이 더민주 부산시당 그 후보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시민 호소문을 저번에 봤더니 네,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산 네, 부활 준비됐습니다. 3분의 1만 주십시오였습니다. 예, 네, 거의 3분의 1이 됐어요. 네, 네, 다섯 네, 석이니까. 자, 그럼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산을 부활시킬 생각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부산이 너무 정체돼 있고, 네. 20몇 년 동안 물론 뭐 여당이 독주해서 정체됐다 이렇게 단정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음. 그래도 어떤 경쟁이 없이 주면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에 네. 타 지역의 경쟁에 의해서 무슨 극지연구소 이런 거를 가져갈 때도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네. 그 부산 또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괜히 대구하고 사업만 시키는 중앙정부 그게 네. 휘둘려서 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위에서 이야기하면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랭카드 전쟁 비슷하다. 네. 대구에서 프랭카드 붙이면 부산서 붙이고 아, 뭐 예. 이런 모습들 이런 거에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부산 부활을 위해서 음. 경쟁 체제가 도입됐으니까 네. 저희들이 먼저 이제 가덕도 뭐 특이도 맹걸고 또 여러 음. 가지 부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 무엇인지 네. 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네, 자, 이 뭐 지역 정치뿐만이 아니고 중앙 정치도 하셔야 될 텐데요. 네네. 그 이제 국회에 가시면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그래도 아니니까. 뭐 예, 생각을 하셨던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부산이 사실로는 문화나 이런 쪽에는 아주 취약한 곳이죠. 아, 그래서 제가 또
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했으니까 네. 뭐 그런 쪽의 상임위에 만약에 배치해 준다면 가서 한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부산 음. 문화 발전 또는 부산의 새로운 그 이와 생각이 조금씩은 바뀌어야지 이 또 행동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관심을 쓰고 싶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뭐 부산은 안주까지 이 우리 용호동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침마다 교통이 막히고 뭐 이랬는데 아무 발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부산 쪽 이제 제가 공약했던 지하철 건설부터 해서 음. 뭐 건설 쪽이 이제 만약에 뭐 지금 가인 건설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저희들 쪽 같은 경우는 그걸 함으로써 관광벨트가 연결돼서 음. 이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가 이제 이 부가가치를 올리는 네. 그런 건설 쪽이 이제 가능하다면 하고 싶고요. 음. 그래서 상임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고요. 네. 더 중요한 가치는 이제 우리가 서민을 위한 법을 좀 고치는 방법. 아,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나 뭐 유럽의 자본주의는 갖고 왔는데, 음. 제도는 시스템은 갖고 왔는데, 이게 법은 하나도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얼마 전에 예. 이제 미국의 월드컵 분식했던 회장 같은 경우 텍사스에 가명 없는 50년 행을 봤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거 완전히 오만 짓을 다 해도 빨리 네. 풀려나오고, 유전 무죄, 그다음에 무전 유죄 그렇죠. 계속 되고 그 너무 있죠. 심한 이런 네.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음. 사람을 하나 죽이면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인데 네. 100억 이상 사기를 치면 10가정이 자살하고 하하. 엄청난 숫자가 힘들어져요. 네. 그거는 더 엄한 벌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죠. 세금이나 또 보험이나 이런 걸 공공부조를 사기를 친다든지 떼먹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네. 진짜 사회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한 벌을 줘야 되는데 음. 이 뭐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정착되려면 올바른 자본주의가 정착되려면 그런 법이 강화돼야 된다. 네.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막 떠들고 그걸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 네. 보면 뭐 기득권에 엄청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있겠지만 음. 그 씨앗을 뿌리면 누군가 또 다음에 해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로 내가 세금 내면 옳게 쓰이는구나. 음. 뭐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우리가 복지를 하더라도 네. 그걸 떼먹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는 걸리면 일벌 백계 하는 모습들 네. 이래야지 사실로는 법치주의가 되는 거죠. 지금 법 지키라 하면 없는 서민들만 법 지키지 있는 사람들 지켜집니까? 변호사 잘 싸면 나오는데.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속 시원하게 지금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네. 말을 돌릴 필요도 없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민들 마음에 네. 가슴에 진짜 힘든 것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정말 병원 법원에 가보이소 뭐 전부 다 있는 놈은 저거 변호사다고 다 네. 하는데 없는 사람만 막 이건 죽는다랍니다. 맞아요. 아, 저도 속이 막 시원해지는데요. 예,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아까 예,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의정 활동 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당내 현안 하나 잠깐 여쭙게요. 네네, 뭐 차기 당대표 선출에 대한 관심이 뭐 언론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네, 뭐 김종인 대표 합의 추대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네네.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합의 추대를 하든 경쟁을 하든 네.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요. 네. 당내에서 이제는 그 대표가 누가 되겠다는 사람이 음. 우리 당의 이런 그 아까 이야기했던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고치고 이런 식으로 법을 고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음. 한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는 뭐 친노 패권이니 뭐니 이런 개념을 좀 떠나고요. 네. 당내에서도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데 음. 추대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분의 정강정책이나 그분이 생각하는 이념을 정확하게 이념보다는 그 국민들을 생각하는 자기의 법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보고 네. 그다음에 세금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없는 사람한테 힘들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고친다, 이런 거 고치고 이래서 서민들이 좀 더 잘 사는 세상을 이런 제도를 몇 개월 안에 또 1년 안에 우리가 뭐 여야 협상을 하든 하겠다라고 네. 하면 그분이 무조건 당대표가 돼야죠.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법안을 내고
어떻게 예,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지 이런 청사진들을 예, 내놓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뭐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던 그렇죠. 그건 차치할 문제고 예, 그런 비전 목표 이게 예, 먼저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튼 옛날처럼 뭐 어영부영 뭐 내가 뭐 여러 사람 아, 거느렸다고 당 대표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언제까지 하겠다. 로드맵을 정확하게 음, 내야지. 국민들이 볼 때 수권 정당이 뭡니까? 네, 수권 정당은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속 시원하게 이걸 해내겠다. 그래서 음, 못하면 야당이 또는 여당이 이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런 협상이 들어왔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양보하고 여기까지 했다. 음, 이런 게 돼야지. 이거는 뭐 아무런 없이 우리끼리 싸움하고 인력 문제로 음, 이거는 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총선 승리했기 때문에 뭐 계속 지도부를 이끌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어떻게 개념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네. 저 정당이 되고 수권 정당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뭐 아, 맨날 무슨 내 계보가 얼마고 뭐 예. 친노 패권이니 뭐 친노 패권이 어디서 지가 친노 패권을 이기면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이기면 되는데 아니 음. 못 이기면서 너희끼리 농락하면 자기가 그만한 비전을 제시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친노 패권이란 말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비전을 비전을 제시해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순수한 뜻하고는 완전 다르게 음. 진짜 서민을 위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의 그 정신을 뛰어넘는 그런 걸 비전을 제시해서 네. 내가 인정받아야지 당 대표가 되는 거지. 음. 노무현 뭐 백건이다. 너희끼리 전쟁만 하면 뭐 당내 경선만 하면 저가 이긴다. 그 어. 자기가 비전 제시를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그 아하. 정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표를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박재호 당선인의 말씀 정말 저 댓글을 보니까 뭐 사이다다. 네. 와우 뭐 이런 응원의 미안합니다. 댓글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그만큼 활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예.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저희 팟짱에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좀 나와주시고요. 뭐 네네. 현안에 그러겠습니다.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애청자 여러분, 너무 제가 처음부터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겸손 못하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 오랫동안 참 음, 힘들게 기다려 왔고요. 네, 또 참 대한민국 뭐 한 번을 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할게요. 음, 뭐 또 한 번 하고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음, 어쨌든 대한민국이 조금만 바뀔 수 있다면 제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선인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박재호 더민주 부산 남구을 당선인과 전화 인터뷰로 말씀 나눠봤습니다.